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약 25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20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소양사거리 인근에 원형 육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인데 필요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상가 앞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해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정비공사로 통제 중인 의암 피암터널 도로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재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사는 이달 말까지였지만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기 재개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물은 고작 25일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강릉시가 20일부터 시내 전역의 물 공급량을 줄이는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호수 바닥은 말라붙었고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상류 지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가득 들어차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맨바닥을 드러냈고 하천은 마치 실개천처럼 변했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량은 5월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6월 64%였던 저수율이 불과 2달 만에 30%로 반토막 났고 19일에는 21.8%까지 떨어지며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릉 지역 누적 강수량은 387mm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남부지방과 영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강릉의 최근 한 달 강수량은 89mm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다음 주까지 영동지방은 강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최고 체감 온도가 34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이 많겠고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는 도심 고층 건물 지하 용출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남대천 상류에 임시 취수보를 설치해 농업용수로 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공공수영장을 휴장하고 절수 조치를 시행하며 물절약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수원에 남은 물은 약 25일치에 불과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함께 절수 실천에 동참하는 것만이 생활용수 확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강릉시는 우선 20일부터 시내 전역의 아파트와 일반주택, 상가 등 상수도 사용처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단계별로 제한급수가 강화되면 고지대 일부 지역은 물이 끊길 수도 있어 긴급 급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지대의 어떤 운반급수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급수 체제를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는 한 15% 정도 돼야지 어떤 고지대의 급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물 공급량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봉저수지 담수 용량을 지금보다 40%가량 늘리고 남대천 지하 저류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 소양사거리 인근 공사로 차량 정체가 반복되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춘천시는 원형 육교를 조성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위로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도로 인근엔 공사 안내문이 붙었고 도로 위로는 차단막이 세워졌습니다. 차선을 바꾼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호반사거리 원형 육교 건설을 위해 차선 일부를 임시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원형 육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로 한 차선을 통째로 막아놓은 상황인데요.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분에서 10분이면 지나갈 텐데 어느 때는 너무 딜레이가 완전히 되더라고요. 춘천시비 60억 원 등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원형 육교 조성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그중 하나는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육교가 설치되면 보행 환경이 나아지고 차량 흐름도 전보다 원활해질 거라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번개시장 쪽하고 소양 2교 쪽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보행자 안전에 상당히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형 6교를 놓고 횡단보도가 이제 쪽에 제거가 되면 우회하는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업 목적인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두고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전에도 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광시설을 조성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설치했습니다. 벌써 개장 10년째인데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또 원형 육교, 또 소양 2교에 또 보면 야간 경관이 또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삼각구조로 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시너지 효과가 좀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춘천시는 2019년에도 소양강 사거리 인근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 여행자의 집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16억 원을 추가로 들여 전망 루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 스카이워크 방문객은 2022년 30만 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동해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상가 앞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지경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직원은 생활 폐기물을 치워주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시는 범죄 예방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상가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정비공사로 통제 중인 의암 피암터널 도로를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기 재개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도로 사면 유실로 인한 붕괴와 침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긴급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검역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나 배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회에선 대책 마련 토론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지역 사과 재배 농민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과체류 수입 검역 완화 논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 스스로 수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자국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 사과 수입 검역 완화에 대해 결세 반대하며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농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수입 절차를 전담하는 이른바 미국 데스크 설치 소식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협력 강화 취지일 뿐 추가 개방 절차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그 경제 대국하고 협상 토론에 올라간다 하는 자체가 참 우리나라에 믿어야 되나 믿을 수가 있나 정말로 정책이 참 답답합니다. 사과 농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과수산업과 지역 농가 전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우리나라 가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면 정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체류 수입 절차를 완화하거나 바꿀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단계를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혹은 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다만 이런 설명에도 자구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법적 보호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많이들 거론돼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사전적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무역 협상에 있어서 농업계가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통상조약법 등의 어떤 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사과 생산의 60% 이상이 수입품으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쌀과 소고기 대신 과체류 수입 카드를 내준 게 아니냐는 과수농가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름철이면 도심은 물론 산과 들에서도 벌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벌 쏘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인 만큼 예방 수칙을 지키고 대처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고창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 전날인 12일에는 서울 도봉산에서 4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는 9명입니다. 소방당국은 벌독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라시스 쇼크가 나타나면 1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119 구급대가 벌에 쏘인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7천여 건으로 2022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는 매년 13명 안팎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은 벌의 산란기로 개체수가 많고 공격성도 높아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밝은색 옷을 입고 향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작은 벌집이라도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집 발견 시에는 절대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큰 행동이나 이런 걸 할 시에 무조건 이제 쏘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꿀벌에 쏘였다면 벌침은 카드로 긁어내고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벌쏘임은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법과 대처법을 숙지해 여름철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DMZ 박물관 누적 관람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14일 개관한 DMZ 박물관에서는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다양한 유물 전시와 체험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박물관은 고성군 현내면에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 지역 피해보상금 44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합니다. 보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6,000여 명에게 대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